자, 이거 잠깐 내리고요. 관계법규 OT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개론에서 소방직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렸고요. 관계법규인데 이제 과목은 두 과목인데 사실은 그냥 소방직이 한 과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제 경찰 시험 같은 경우도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이제 형사법으로 이제 한 과목으로 통합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소방직은 그 이야기는 없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이제 없어지고 직렬별 전공으로 간다 그러면 어쩌면 한 과목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만은 어찌 되었거나 여러분들은 내년에 다 소방관 될 거니까 현행 시험 체제에서는 이제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제가 소방법이라는 건 지금 없다. 그래서 소방법이 이제 4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소방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이제, 업자들 얘기입니다. 소방공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명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인데 그냥 공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이제 설치법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관리법 이렇게 4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일단 제가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보면은 원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또 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용을 보기 전에 모든 법이 있다 그러면 일단 조가 나와집니다. 조. 1조, 2조, 쭉 조가 나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조가 있고, 그 다음에 조 밑에가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항이 돼요. 그래서 3조의 1항, 3조의, 요거 잠깐만요. 요거 잠깐 좀 줄여야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조 밑에 동그라미 번호 가는 게 요게 항이 되고 그 밑에 기역 니은 가는 게 목이 됩니다. 그래서 항목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가 있고 조는 뭐냐면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개정 쭉 썼는데 제가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왜? 안 나오니까 괜히 써봤자 글만 복잡하고 그래서 내용만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냥 제가 그 부분은 빼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봅니다. 여기 2조에 2가 있죠. 그러면 봐봐. 2조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 더 있으면은 2조에 2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2가 있고 3이 있기 때문에 2조에 1 이렇게는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2조가 있잖아. 근데 1조는 끝난 거야. 근데 더 있다 그러면 1조에 2 간단 말이야. 그러면 2가 있는 거니까 1조에 1 이렇게는 안 간다라는 거야. 그 서브로 붙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항이 있는 거지만 거기서 좀 추가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2조에 2, 2조에 3 이렇게 간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정 날짜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지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요. 4조, 5조 쭉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4조, 5조 가다가 9조, 10조가 나와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냐면 삭제가 된 겁니다. 제가 삭제된 건 빼버렸습니다. 삭제가 된 거는 왜 삭제됐냐? 그에 대한 법률이 따로 생기면서 딴 데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삭제가 됐으니까 뒤에 게 올라와서 예를 들면 5조, 6조, 7조 가다가 5조, 6조가 빠졌어. 그러면은 8조가 5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물론 이거는 몇 조에 이런 게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일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가 있고 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간에 빠진 것들은 삭제가 된 내용이다. 그럼 삭제된 게 뭐냐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오는 거니까 또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또 찾아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영어도 하나 더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모든 법은요, 대부분 앞에 이제 목적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쭉 얘기를 하고요. 그에 관계되는 게 쭉 나와지고서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 거의 끝에 가면 이제 뭐가 나냐면 이 법을 어겼을 때에 벌칙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벌금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보잖아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있고, 아니면 과태료도 나오고, 그래서 이 네 개의 법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목적에서 용어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계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뒤에 가면 대부분 이제 벌칙이 소개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쓱 하나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법에서, 그리고 출제는 뭐냐면 법 4개니까, 거의 5개씩 나와집니다. 꼭 5개라고 말 못하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본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본법이 6개가 나오고 위험물관리법이 4개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공평하게 그냥 5개씩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 1장의 총칙에서 이제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 소방 대상물이란, 또 여기에 관계 지역이란, 또 거기에 나오는 관계인, 소방대 이런 얘기가 쭉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먼저 이 법의 목적이 뭐다. 이걸 이러한 일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매번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용어를 딱 정의해 놓고 나서 출발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조의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의무라는 거지요. 예, 이런 것들도 나중 가면요, 이런 거 제가 이제 한 번씩 괄호넣기 할 겁니다. 그러면 쑥 읽어볼 땐 당연히 맞는 말 같은데 괄호넣기 해버리니까 잠깐만 그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보실 거고요. 예, 요 3조에서는 소방기관의 설치.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위에는 뭐냐면 이제 소방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청은 국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본부는 뭐냐? 여기는 충북 소방본부, 충남 소방본부, 경기 소방본부, 경기 북부 소방본부, 이렇게 본부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 배정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지는 거예요. 공무원 배치 나와지는 거고, 또 다른 법률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합상황실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119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상황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어땠냐면은 여기서 119를 하잖아. 그러면 119 하면요, 무조건 여기서 이 지역에서 하잖아. 그럼 충남 소방본부로 가는 거예요. 거기 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이 무슨 동인가요? 사창동. 그렇습니다. 이름이 조금 그렇네요. 자, 사창동에 화재 났어요. 그러면 어디쯤이에요? 라고 해서 그쪽에서 딱 보자마자 제일 가까운데 센터가 있든지 서가 있든지, 그러면 이제 출발하세요. 안 그러고 비발하세요라 그래. 비발이란 말을 써요. 요건 좀 별개로 말씀드리면, 이 법률 용어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또 그러면서 근간을 따져가면은 이제 한자가 되는데 이게 일본식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관계법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좀 바꾸자 해서 한글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갑니다. 다시 와서, 그래서 이제 종합상황실에서의 이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본부 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이 있어요. 이것도 한 번씩 나와집니다. 소방박물관하고 체험관인데 치사하게 어떤 게 나와지냐면은 소방청장은 박물관, 시도지사는 체험관 운영한다. 이거 한번 뒤집어 또 내요. 이런 문제 많이 본 적 있죠? 예,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얘기가 5조에 나와지고, 6조에서 이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청장이 할 것이냐, 몇 년에 한 번 할 것이냐, 또 시도지사 할 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자, 내용 많죠? 그 다음에 소방의 날 제정. 느낌상 119죠? 느낌상 11월 9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국민 안전의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건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안 나오겠죠, 그건요. 자, 아무튼 간에 소방의 날 제정.
이제 이 중에는 뭐냐면 이제 의사상자에 대한 이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로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또 뭐 이제 뭐 명예적 소방 등이 위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장비 용수 시설에 관한 얘기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소방력의 기준. 이 소방력이라는 말이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툭 던진다고. 야, 소방력이 도대체 뭐야? 소방력이 뭐야? 불 끄는 힘이야? 형님, 소방력이 뭡니까? 인력하고 장비예요. 사람만 있었고 불 못 끄는 거 아닙니까? 장비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냐, 소방력이라는 게 이미 앞에서 소방력이 무엇이다를 봤을 때 이제 그럼 뭐냐, 그에 대한 기준이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국고보조 이야기. 이 국고보조 이야기는 이제 요게, 이제 국가직 넘어오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뭐냐면은 이제, 소방직을 그전부터 국가직 전환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무늬만 국가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따로따로 뽑긴 뽑는다고. 점수는 이제 국가직 체제로 뽑는 거지만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방직에서 국가직 듣다라고 해서 뭐 봉급별로 어차피 공무원 호봉이야. 차이가 없고 거꾸로 따지면 국가직은 전국 도는 거잖아. 근데 이제 지방직은 자기 지역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고보조랑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방직 시절에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소방관들이 뭐 자기 돈으로 뭐 장비 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뭐 방호복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고 해서 조금 더 돈을 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국가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뒤에 가면 이제 소방 그 재정에 관한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좀 그래요. 서울이 잘 사는 거니까 서울 예산 빼서 조금 어려운 쪽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좀 분배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국고보조 이야기가 좀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는 조금 이제 지자체 예산이 약한 지역은 조금 득을 보는 것이고 조금 좋은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빼서 일로 갖다 주는 거니까 조금 뭐 손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좀 고르게 나눠준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용수시설의 설치 관리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용수시설 나와가지고 이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세 개가 딱 세트로 가는 거야.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치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이거 잘 나와요. 예, 요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져 있고 특히나 이제 보시다 보면은요. 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모든 문장을 보잖아.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거 잘 나와. 하여야 한다라는 건 must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봤을 때 보면은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거를 말장난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실 때 보면은 하여야 한다가 있고 이거 보세요.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지금 당장 여기 있잖아. 이거 말 바꿔보세요.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해야 한다.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기 답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이제 법조문 같은 걸 볼 때 보면은 항상 그래야 되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 좀 눈여겨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 나와지거든요. 이거 괄호치고 잘 나와요. 행안부령이야 대통령령이야 이제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중요한 건 대통령령이다 일단. 물론 다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행안부령 대통령 이런 거 다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업무의 응원 얘기 나와집니다. 잠깐 보시면 11조는 업무의 응원이 나와지고요. 이거 11조에 이는 동원이 나와져요. 우리 형님 응원하고 동원하고 차이 구별하십니까? 응원은 다른 쪽을 도움을 동원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을 소방 현장에 보내서 거의 구별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응원은 요청이 되는 거고 동원은 명령이에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청주시 무슨 구죠? 여기가 구가 아니 구를 몰라요? 무슨 구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저 사는 동네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남양주 소방서가 있고 다리 하나 건너면 한강 건너면 하남 소방서가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했다. 근데 이 소방서 남양주의 인력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남 소방서에다가 이제 뭐냐면 요청할 수가 있는 거. 야, 좀 도와줘. 그거는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산불 크게 났잖아요. 그럼 뭐냐? 그땐 동원 0이 내려지는 거야. 야, 다음 글로 한 모여. 그래서 응원하고 동원은 이게 요청이냐 아니면 명령이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구별하고 보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원에 관한 이야기, 동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직이 됐기 때문에 동원이 좀 더 수월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동원하고 응원하고 좀 구별하시는 거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예방 경계입니다. 화재 예방 조치예요. 이걸 잘 보시면은 뭐냐면 이건 지금 예방이라고. 무슨 얘기냐? 불 나서 끄는 게 아니고 불 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 금지시킨다. 아직 불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 나기 전에 예방 조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강제 처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적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거 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화재 가능성이 높거나 만일에 또 나면은 큰 불 나고 이게 위험한 지역이야. 쉽게 말하면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발생률이 높거나 아니면 뭐냐 한 번 났다 하면 크게 화재가 번질 수 있는 피해가 클만하게 우려가 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하는 거냐? 이건 청장이 하는 게 아니야.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청장은 국가란 말이야. 시도지사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 동네는 그 책임자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지. 국가에서 그 뭐 청지어 뭐 하고 뭐 울산에 뭐 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여기 걸어 딱 친 다음에 뭐냐? 시도지사냐 소방청장이냐 이래버리면 또 잠깐 헷갈린단 말이야. 다 명령권자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화재 경계지구가 뭐고 이걸 갖다가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될지 청장이 될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계지구에 관한 얘기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 지정 안 돼 있네.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또 야 그거 위험해. 그럼 거기 위험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시설도 좀 많이 하고 뭐 소방 뭐 소화전이나 급스탑 이런 것도 좀 많이 비치하고 설치해라는 게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일에 그걸 누가 다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안 해놨다고. 야 거기 위험한 동네인데 너네 지정 안 했네. 그러면 그때는 누구냐면은 청장이나 이제 이 보시면 이제 익숙해질 거야. 청장, 본부장, 서장까지는 거의 세트야. 이러한 사람들이 시도지사에게 아유 거기 위험해요. 지금 지정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좀 경계지구에 관한 얘기가 나와지고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냐. 1학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건조특보 발효됐거든요. 산불 날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위험 경보 이런 걸 갖다가 발령하고 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우리 책엔 다 들어와 있고 그것까지는 너무나 많아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할 거냐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을 상환한 설비, 뭐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가스, 전기 시설 뭐 이렇게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구 등을 갖다가 설치할 때는 뭐 보일러는 벽으로부터 얼마 띄고 연통 얼마 빼세요. 노화덕의 높이는 얼마로 잡아주세요. 밸브 간격을 얼마로 잡아주세요. 요런 건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나 규칙에 다 있거든요. 그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법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방 활동 얘기인데 이것도 말장난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 그냥 봐봐. 16조에서 소방 활동이잖아. 16조 소방 활동. 두 번째 뭐냐? 소방 지원 활동이야.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생활 안전 활동이 또 있다고. 이게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면 뭐냐? 외울 때 외우더라도 소방 활동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소방대의 본연의 어떤 뭐 의무입니다. 의무. 임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연하게도 뭐냐? 화재뿐 아니라 아까 제가 카메라 안 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불 끄려고 출동하는 것보다 진짜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 뭐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삐걱삐걱 가잖아요. 그것도 있고 벌집 따라도 가는 거고 뭐 조금 어떻게 말하면 약간 좀 잡스러운 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화재뿐 아니라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출동시킨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여기까지가 소방활동인 거야.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지원이 나온다고. 이거는 뭐냐면 도와주는 거야. 말 그대로 서포트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몇 가지가 좀 나와지는데 뭐 대표적으로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의 지원 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눈 많이 오면은 이제 뭐 공무원들 다 나가잖아. 구청만 나가는 게 아니야. 소방도 나가는 겁니다. 더 심할 땐 뭐냐? 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회, 공연, 각종 행사. 이제 그 가을에 해마다는 아니더라고. 근데 불꽃 축제 알지? 그거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게 서울의 여의도에서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노량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코앞에 하고 바로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불꽃 축제 하느라 옥상에 뭐 날렸고 전부 다 핸드폰 찍고 난리 났지. 그때에 거기에 영등포 소방서, 노량진 소방서 동작 소방서 다 나가갖고 그 쫙 깔아 있어요. 그거 지원이야. 그렇다고 불꽃 이거 위험해 불 끄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냐 일종의 그야말로 근접대기 지원이라는 겁니다.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죠. 보면 꼭 돈 얘기 나와집니다. 제가 아까 응원이라는 것도 이제 넘어갔는데 응원 가더라도 뭐냐면 뭐 보통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의복이라든가 이런 그 비용은 이제 요청을 한쪽에서 지급한다는 게 돈 얘기 나오거든요. 이미 시도지사랑 이제 뭐 미리 규약한다라는 게 나와지는데 이것도 지금 뭐냐 그 소방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을 요청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당연히 돈 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산에 이제 구조로 이제 특채 가는 분들이 소방서만 가는 게 아니야. 산악구조대 있잖아요. 그거 다 소방이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아닌데 가지 마세요 그랬다고. 근데 꼭 가는 인간들이 있어. 그거 자빠져. 헬기 타고 내려오잖아. 그거 돈 냅니다. 그거 상당히 많은 돈 내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그 헬기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잖아. 그게 몇십 단이야. 돈 냅니다, 그거. 몇백까지는 안 가고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라 그래요.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도 뭐냐. 이런 쪽에서 요청했으니까, 야, 우리 불꽃 축제 하는데 소방서 대기시켜. 우리는 사발면 먹고 하냐? 비용 나오는 건 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발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렇네. 우리 지난번 강원 산불 때도 보면 우리 소방관들 막 진짜로 막 뒤집어 쓰고서 사발면 먹는 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고 소방관들 그러는데 약간 연출된 거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지요. 근데 실제로 먹고 있는데 찍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편집을 해야 되나? 그냥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안전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활동이 있고 지원활동이 있고 안전활동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맨날 벌집 따라 다니는 거, 엘리베이터, 씻겼네, 정전돼 갖고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안전활동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이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전활동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한 4개 있잖아요. 이 중에 3개 주고서 지원활동 하나 싹 넣는 거야. 그러놓고서 안전활동 해당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1번, 2번, 3번 주고서 4번에다가
뭐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보라고. 그러면 다 소방대가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물어보길 갖다가 지원활동이냐 안전활동이냐 물어봤잖아. 그거 구별 안 되면 틀리는 겁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낸다고 문제를. 그래서 제가 짜잘한 거 외우는 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류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카테고라이징을 정확히 시켜놔야지만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문장 자체만 놓고 따지면 이것도 맞는 말 저것도 맞는 말이라고. 자, 그래서 안전활동력. 뭐, 보험료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요것도 이제 보시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건 좀 혼내야 돼. 저그 집에 가다가, 뭐, 요즘은 다 이제 번호키지만, 뭐, 열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열쇠 업자가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119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고양이 잡아달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건 진짜 좀, 이거 어떻게 법률로 좀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서 또 핑계가, 안에 가스불 켰다고. 킹 뭐 개코나 켜? 업자 부르면 돈 드니까 소방대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소방대가 뭐, 이거 뭐 전문가냐? 바로 땄단 말이야. 안에서 불 난다고. 까보니까 멀쩡해. 너 문 망가뜨렸네? 건대잖아. 나 이런 거 부르면 진짜,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열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를 했지만, 뭐 옆집에 막 뭐 불 났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 베란다로 들어가갖고 뭐 어떻게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 집에 유리창 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보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당연히 불 끌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법률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그 보상이 되게끔 돼 있고 또 면책도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하대. 그래갖고 동고도 갖고 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 건 조금 좀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법에서는 활동에 대한 면책이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법에서. 정말 소송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만일 소송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 소방활동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서 소송이 생겼다 그러면 지원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원은 돈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거고. 소송인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의 지급이라는 겁니다. 또 뭐 교육훈련,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봐봐. 자, 소방대원입니다. 대원. 대원들에게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들은 뭐냐면 교육 일정 되어서 협의해서 이것도 보면 이거 할 수가 있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이거 잠깐 좀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민방위날 있잖아요. 민방위날. 여러분들은 정말 뭐 모르는 얘기인데만 그게 옛날에는 민방공 훈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정말 전시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할 때입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뭔 일만 나면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방공 훈련 그래갖고서는 정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할까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 없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 그러면 이제 재난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화재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제가 일본을 대학교 4학년 때 겨울에 이제 3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일본에 가서 한 2달 정도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참 걔네들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정말 훈련 잘 돼 있습니다. 진짜 뭐 우두둥 하면 애들 유치원생부터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줄 서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니까 좀 덜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뭐 관해서 협의해서 한다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안전교육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나중에 요거 한번 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전교육사 그래갖고 요 안전교육사들이 이제 아까 저 소방체험관 같은데 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사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이 보면은 결격서에 것도 나와. 이런 사람은 안 돼. 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 뭐 피한정 이게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의 어떤 사립 판단이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다음에 뭐
금고 이상의 이거 전과자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나왔고, 실제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사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전사가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안 되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시험 보다가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 얘기 좀 나오네요. 예. 안전교육사, 본부, 소방서 등에 이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나는 조금 그냥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단에 대해서 119 청소년단에 대해서라고 해서 그게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잠깐 보시면 한 정확한 명칭은 한국 119 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이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요게 한때 유행한 지금은 조금 뜸하대요. 왜 국토종단 뭐 그거 있잖아. 애들 국토종단 해갖고 뭐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오는 거 있잖아. 왜? 잘 몰라요? 우리 형님 잘 몰라? 그러니까 한때 그게 좀 유행같이 했었어. 그래갖고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또 타이틀 걸어가지고서 이제 애들 쉽게 말하면 극기 훈련이야. 해병대 안 보내고. 그래서 이제 모집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몇 박 며칠로 걸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는 거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문제가 많았다고. 그거 애들 하루에 진짜 꽤 많이 걸을 거예요. 몇십 킬로를 막 걷게 하고 애들만 뻗어가는데 자는 거 엉망이고 먹는 거 엉망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그랬던 큰일 납니다만은 약간 좀 불미스러운 성추행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이제 그게 성인 대상이 아니거든. 애들 대상이거든. 그래서 청소년,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청소년단, 119 청소년단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대한 청소년단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더 대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건 아니야. 비슷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게 언급이 됐다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실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방신호, 이거 나중에 이제, 이게 훈련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경계신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종으로 타종신호, 사이렌신호, 깃발신호 있거든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 안 나왔지만 아무튼 간에 소방신호 있고 또 행안부령으로 간다. 화재 등의 통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봐봐. 신고가 아니야. 화재 현장 또는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본부 소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시 없이 알려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또 잘 나와.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인 건데 지금 이러한 동네에서 대표적인 연막 소독한단 말이야. 그럼 뿡 나니까 멀리서 저 불난 거 아니야? 그럼 화재 신고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혹은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요, 미리 쉽게 말하면 소방서에다가 저희 우리가 할 거에 신고하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세하게 안 봤지만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아까 경계지구랑 좀 비슷하지요? 위험한 지역 이렇게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좀 하라라는 겁니다. 이 관계인의 소방을 떠는 게 있어요. 관계인이 이제 앞에서 잠깐 넘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소방기본법에서 이제 관계인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아니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물 갖고 있거든요. 건물의 소유주. 말만 들어도 뿌듯합니다. 그죠? 건물의 소유주. 그 다음에 관리자. 누구냐? 대표적으로는 경비 아저씨. 그 다음에 점유자는 누구냐? 거기 세입자. 이 세 사람을 갖다가 관계인이라 그래요. 거기 방문객까지 손님까지 관계인은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소방 대상물, 건물이나 이런 데서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소방대 오기 전까지 경보도 울리고 빨리 피하세요. 잘 모르니까, 이쪽 계단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런 걸 좀 하란 얘기야. 근데 잘 보시면요,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뭐 소화기 습을 소화기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 하나 쓱 집어넣어 틀린 말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지금요 구출까지 나와 있잖아. 구급조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구급조치는 이 양반 위험하네? 내가 인공호흡해서 살려야지. 그 자꾸 죽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냐 관계인의 소방활동은 뭐냐 경보 울리고 막 나오세요 뭐 소화기 끄고 하는 거지. 거기 사람까지 끄집어내가지고서 내가 살려보겠다. 이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구급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보실 게 있어요. 잘 봐. 이것도 학생이 질문 갖고 온 거야. 이제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선생님 왜 틀렸어요? 다 맞는 말인데. 그래 보니까 잘 봐봐. 소방 자동차에 우선 통행이 있어요. 삐어삐어 간단 말이야. 그럼 빨리빨리 차 빼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있고 잘 봐. 소방대에 긴급 통행이 있어요. 근데 쓱 묻는 거야. 야, 우선 통행하고 긴급 통행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앞에 있어. 앞에 주어가 달라. 소방대는 사람이야. 사람의 긴급 통행이고 소방 자동차는 우선 통행이라고.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소방 자동차는 먼저 가라 우선 통행이 되고 소방대의 긴급 통행은 쉽게 말하면 소방관들이 지금 뭐냐 급한 일 났을 때 일반적인 통행이 쓰이지 않는 도로나 빈도 또는 심지어 물리로 통행할 수 있다. 긴급 통행은 사람이 하는 거고 우선 통행은 차가 가는 거라고.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 맞는 말 아니냐는 거야. 이야 이씨. 내가 그래서 너 차가 물리로 가? 베트카야? 베트카도 안 돼. 이거가 구별이 안 되면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차에 관한 얘기냐 사람에 관한 얘기냐 이게 구별 안 되면 다 맞는 말로 보이는 거죠. 이런 걸 구별하라는 거야. 또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느 현장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럼 경찰이 딱 출동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폴리스라인을 치잖아요. 그렇듯이 어디 불났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단은 뭐냐 아유 접근하지 마세요. 잡아놓는다고 일단. 아무나 와갖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소방활동구역에 설정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 있습니다. 종사명령이 나와지는데 이걸 잘 봐봐. 보면은 뭐 본부장, 서장, 대장 이거 다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런 뭐 화재 재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방활동에서 필요할 때는 뭐냐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이 나와. 사는 사람 일반인이라고. 일반인. 그럼 뭐냐 불 났어. 근데 아저씨 그 불 구경만 하지 말고 좀 물 좀 떠와야 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뭐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구경만 하지 말고 아유 저기 좀 사람 있는데 좀 불 쳐갖고 좀 빨리 좀 빼줘요.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종사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냐 그때는 뭐냐면은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그냥 갔다 와 뭘 입고 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구하러 가서 얘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장비 좀 챙겨서 아저씨 빨리 해주세요 급하니까 이렇게 명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한 번 더 이건 일반인에게 하는 겁니다. 강제처분.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봐봐.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여기구나.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다치거나 그랬으면 이제 뭐 보상해 주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참고로 돈 문제는 웬만하면 시도지사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방대 상물의 화재 재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관계인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내가 불 껐거든. 나 돈 주세요.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야. 그 다음에 내가 불 지르고 내가 불 껐어요. 이거 빵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험금 노린 놈 아니냐고. 그 다음에 이거 더 웃겨. 물건을 가져간 사람. 야, 불 끌어갔다가 내가 좀 괜찮은 거 있어서 좀 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 불 껐으니까 비용 주세요. 이건 정말 상식이 안 하는 얘기죠. 예. 그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강제 처분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냐? 뭐 봐봐. 본부장, 소장, 대장. 이건 하여튼 세트라 그랬잖아, 그냥 전부 다. 예. 근데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불이 난 게 아니고 좀 우려가 있는 거야. 그에 대한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대해서 제한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저희 집의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제 대부분 다 아파트를 살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요즘에 이제 대부분이 뭐 복도식이 아니고 이제 계단식인 거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열려면 우리 집 앞집 또 뭐 3, 4라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이 있잖아. 그 계단에 자전거 세워놨지들. 그거 세우면 안 되는 거야. 또 그 문이 있잖아. 그 방화문이잖아. 그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불 나면 연기 들어오지 말라고 저 불 막아주는 거라고. 근데 계단에다가 오만때만 거 다 싸놔요. 뭐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뭐 유모차 뭐. 근데 우리 앞집은 나 진짜 뚜껑 열려갖고선 지네 집 앞에다가 신장을 거의 장롱만한 걸 내놨어. 엊그제 보니까 또 책꽂이를 내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 집이고 걔네 집이지만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우리 집 공간이다. 내가 지금 그래서 엊그제 책꽂이를 내놔갖고선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저거 만약에 저거 없다 그러면 전화할 거야 내가. 관리실에 갖고 내가 딱 한마디 할 거야. 이거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이거 불나면 허약되는 겁니다. 뒤에 가면 특별조사 나와죠. 이거 내가 남양주에다 얘기하면 저 소방 특별조사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 조사해서 다 해놓은 것들 이거 지금 과태료 처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책임자 누구예요? 이거 책임 아마 물을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당신 잘려 이 소리야. 관리소장. 근데 그러려고 해 지금. 이건 조금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강제 처분 조항이 있다란 말이야. 그럼 뭐냐? 이거 치우세요 하면 치워야 되는 거라고. 안 치우면요?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뺏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강제 처분하는 얘기. 한 예를 든 겁니다. 앞집 아줌마 귀따 같겠네, 씨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게 빨리 와, 느낌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와 있고, 강제 처분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뭐, 하다못해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불났어. 근데, 맨홀에 저 밑에 저수조 있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거기 맨홀 뚜껑 밟고 차 세워놨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것도 견인하는 것도 일종의 강제 처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만일에 또 드러내니까는 뭐 급하게 뭐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진짜 이쁘게 한 게 아니라 불나갖고 좀 급한 상황에서다 보니까 사이드가 나갔네 어쩌냐면 뭐냐. 그 비용은 시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명령. 몇 년 전에 포항에 큰 지진이 있어서 수능이 연기된 일이 있었잖아요. 한 3, 4년 된 거죠, 벌써 그 얘기가. 3, 4년 2년밖에 안 됐나요? 아니야. 작년 아닌데? 포항 지진이 작년 얘기예요? 재작년 되는 것 같다, 맞다. 저그날 수업하다가 저녁 타임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있다가 이제 쓱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면 쉬는 시간 학생들 대부분 뭐예요? 핸드폰 만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인사말 같이 그래. 야, 뭐 좋은 소식 없냐? 속보 뜬 거 없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좋은 소식 뭐예요? 누구 이혼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웃자고 소리죠. 근데 한 학생이 선생님 포항에 지진 났대 이러는 거예요. 에? 그래? 아, 그쪽에 원래 산청대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 근데 한 학생이 근데 아까 조금 건물이 흔들렸어요. 이런 거야. 야, 이 건물 내가 이 건물 내가 지금 3번째야. 여기 원래 주차 타워 때문에 좀 흔들려. 그러고 나는데, 우르릉까지 하는데, 애들이, 하는 거야. 진짜 흔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교단에 있었는데, 약간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야. 나 또 이걸 잡았다는 거 아니야. 이걸 잡으면 되지, 저게 흔드는 건데. 이거 봐라.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지진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거기 다 나오세요, 이제. 그거 위험해요. 그게 피난 명령이야. 우리 집에 금살이 껴서 나 못 나가요. 안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그게 피난 명령이야.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냐.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용수위에 댐, 저수처럼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건 제가 나중에 본 수업할 때 우리 동네 낚시터에서 한번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이걸 아무나 쓰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정당한 세 없이 이거 쓰면 안 돼요라는 거. 뒤에 가면 벌금 얘기 쭉 나와집니다.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 화재 조사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 조사. 그래서 발생했을 때 피해 등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언급은 돼 있지 않은데 즉시입니다. 즉시. 인지하는 즉시. 불 다 끄고 하는 게 아닌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냐면 왜 불났니? 그다음에 화재 뭐 연소 상황 어땠니? 그다음에 그래서 건물 피해 얼마니? 혹시나 사람이 다쳤다면 얼마나 다쳤니? 그래서 원인 조사, 피해 조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화재 장소의 출입 조사 등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그 관계 공무원이 이제 이게 조사관이 따로 있어요. 조사관이 따로 있어. 이거 소방관이 하는 거야. 자, 이제 뭐 한 번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백드래프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백드래프트. 그게 원래 화재 용어야. 백드래프트가 뭐냐면은 그 영화인데 뭐 실화는 아닙니다. 그게 91년인가에 아마 개봉했을 것 같아. 굉장히 소방관이라면 무조건 봐야 될 영화야. 정말 영화 뭐 약간 좀 영화니까 조금 과장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제목은 분노의 역류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실제로는 그닥 그 흥행에 성공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개봉했을 때. 왜 그랬나 보니까 그거랑 붙은 영화가 터미네이터 2야 그 당시에. 진짜로. 그래서 흥행에 성공은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화로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된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이 잘 나와지는데 그 영화 보면 이제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라는 이제 그 유명한 배우가 거기에 이제 화재 조사관으로 등장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출입 조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좀 여기는 안 써 있구나. 이제 여기에서는 뭐 현장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기자 같은 사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업에 종사한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스 검침원이 불난데만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화재 조사나 이런 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규칙에 있습니다. 혹시나 불냈어요. 체포됐어요. 방화범 잡았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제 뭐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증거물을 좀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31조. 이게 40몇 조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협력관계, 보험회사 협력관계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구조 9급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구조 9급 때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34조 이거 다 빠져버렸죠. 의용소방대 갑자기 34조, 30조 빠져버렸죠. 이게 따로 법률이 생겨서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빠져나간 거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에 대해서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저는 뭐 정말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면, 전자제품 하나도 당시에는 정말 소니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에는. 근데 지금은 뭐 소니가 삼성한테 먹힌 지가 벌써 한참 됐잖아요.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소방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 끄는 장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들 이걸 갖다가 일반인이 사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만드는 이제 뭐 연구 개발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만든다 한들 이거 몇 놈이나 사 쓰겠어? 그럼 돈 안 되니까 안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비싼 돈 주고서 뭐 독일제 거만 사다 써야 되느냐? 라고 해서 소방산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방에 관련된 용품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좀 국가에서 좀 지원 좀 해줘라. 그래서 좋은 거 만들면 거꾸로 자동차만 팔고 텔레비전만 팔고 핸드폰만 팔지 말고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수출도 하고 해서 일종의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삼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육성지능 지원에 대해서 이제 업무가 요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 개발 뭐 이런 것 쭉 나와 있고 뭐 국제화 사업까지 해서 이제 국제화 사업에 대해서는 건 뭐냐면 규격 같은 거 맞추라는 거죠. 규격 같은 거 맞춰서 야 한국에선 되는데 미국 갖다 끼니까 이게 안 맞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국제 규격화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그야말로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명칭상 이제 안전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또 뭐 교육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뭐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보면은 소방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어떻게 또 교육할 것이고 또 어떻게 뭐 시행할 것이고 이런 걸 갖다가 안전에서 한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의 업무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회원 관리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관까지 이건 이런 것까지 뭐 필요 있나? 또 운영 경비. 근데 이제 보면은 운영 경비를 보면은 뭐냐 업무 수행에 따른 수익금 그다음에 회원의 회비가 들어가 돈들 내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칙이라는 게 보칙 있고 부칙이 있거든요. 이제 보충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 벌칙이 나와지죠. 이게 보시면은 잘 봐봐, 여러분들. 5년에 5천, 보통 제가 이제 편하게 1년에 1,000만 원 그러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아니면 3년이면 3천이야. 1년이면 1,000이고 그런데 자 여기서 5년에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벌금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기는 과태료가 있거든요. 오늘 벌금하고 과태료가 어떻게 달라? 얘기해볼까요? 벌금은 전과야. 벌금은 형이야. 이거는 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딱지를 띄었어. 과속했어. 과속 벌금 나왔네. 정확히 말하면 과속을 했다라는 거는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벌금은 행정상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꼭 빵에 들어가면 형벌이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도 벌금 내는 거예요. 이건 벌금 전과라고 해서 기록이 남는 겁니다. 주차로 위반했다고. 우리는 그냥 주차 딱지 또 5만 원 날라왔네 환장하겠는 거야. 그건 과태료예요. 그건 구청이 내는 겁니다. 그건 내고 나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은 형벌이에요. 그래서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른 겁니다. 과태료는 내고 나면 끝이야. 벌금은 내가 벌금 낸 기록이 남는 겁니다. 전과라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벌금 전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5년에 5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외울 거 외워야 되지. 근데 벌금하고 과태료를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 치거든요.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벌금 대상.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태료를 내는 거하고 벌금 내는 거고 어떤 게 더 큰 죄야? 벌금이 큰 죄죠. 그래서 얼마를 외우기 이전에 어떤 게 더 위중한 법을 어겼는가를 좀 생각하고 외우시는 게 그게 더, 그리고 더 죄가 클수록 돈도 크고 형도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하고 과태료 나오진 않는데 과료라는 게 있어요. 과료도 형입니다. 과료는 벌금이 굉장히 아주 소액이야. 근데 그거 안 내잖아. 그럼 잡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주일 살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돈 못 냈으니까 너 대신에 일주일 동안에서 징역 살아. 징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징역이야.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까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한때에 황제징역 이런 거 있었잖아.
뭐 내야 될 돈이 뭐 몇십억인데 뭐 몇 년 얼마 이상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뭐 따져보니까 이게 뭐 하루에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징역이다 이런 거 왜 기업체 회장들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벌금하고 과료는 행정상 형벌이고 과태료는 그냥 말 그대로 범칙금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고. 이제 보면, 그리고 양벌 규정은 이게 다 있어. 웬만하면 이거 뭐냐면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양벌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 집어넣네?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알바생이 잘못했지만은, 그래서 이 알바생이 뭐 변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주유소에서도 사장이 너 애들 똑바로 안 가르쳤지 않느냐? 너도 같이 돈 내? 뭐 예를 들면 그게 양벌이라는 거야. 양벌. 쌍벌이 아니고 양벌인 겁니다. 쌍벌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또 얘가 좀 그렇네요. 그래 뭐 쌍벌은 뭐 안 나오니까 카메라 돌아서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쌍벌이 있습니다. 아무튼 양벌은 뭐냐? 뭐 읽어보니까 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서 뭐 50조부터 54조까지 어느 하여튼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한다. 그 양벌이라는 거야. 이거는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과태료 이야기. 그래서 뭐 쓱 보시면 뭐냐, 뭐 용수시설 소화기구 뭐 설비 등의 설치 및 명령을 위반한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근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에 일반적으로 그런 일 없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검열 걸면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소방특별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에 지금 강의실에 어디에 이 정도면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 건물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걸 조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냐? 스프링클러는 세입자가 할 게 아니고 건물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있는 거야. 또 돼 있긴 한데 해보니까 안 되네. 유지관리 똑바로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세입자는 점유진은 뭐냐? 당신이 학원 하게 되면 강의실마다 소화기가 얼마만큼 배치돼야 되고 이게 평수가 얼마기 때문에 얼마만큼 돼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명령을 위반했다. 이 정도는 뭐냐? 과태료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여기 이제 200만 원짜리 여기 좀 갈수록 좀 싸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아까 벌금도 가면 싸지고 요거는 지금 200만 원이야. 이거 이게 좀 같은 거다 이거. 56조 두 번 나왔지. 쏘리. 52번 나왔어. 쏘리. 200만 원짜리 또 뭐 요건 20만 원짜리. 이거는 만우절날 불났어요. 이거 20만 원이야. 더 올려야 돼 이거. 더 올려야 돼. 20만 원 갖고 안 돼 이제. 아직까지는 20만 원입니다. 자, 이랬고요. 이제 기본법에 관한 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옛날에는 뭐냐면 소화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인데 그 앞에 화재 예방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약칭으로 뭐냐면 시설법이라 그래요. 시설법. 그래서 요거는 자 지금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요게 이제 공사법하고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하고 이제 공사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사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자법이라고 하는 거야. 야,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 이렇게 해. 뭐 이쪽에 보일러 설치할 때 이렇게 해. 그걸 말하는 거고, 그건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에 관한 얘기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건물주 얘기입니다. 이 건물의 평수가 얼마고 층이가 얼마고 연면적이 얼마고 하니까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또 그리고 뭐 거기서 화재 예방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치 및 유지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고 한 번씩 점검해야 되는 거고 똑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경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띵동띵동이 아니고 이제 뭐 띵동띵동 하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에 그 소방 그 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뭐 경보기가 울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하면서 방송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하죠. 해.
집에 없어서 그렇지. 한 번씩 해. 그래서 이제 삐삐삐삐 하고 이제 한다고. 예? 놀라지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보니까 모든 법은 자, 목적이 있고 정의. 용어의 정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소방시설. 대해서 소와 경보, 피난구조, 용수설비 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 시설에 대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 예. 그래서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기본법에서 소방 대상물 봤거든요. 대표적인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있는데 배는 뭐냐면은 항구의 정박 중이면만 되는 거지 운행 중인 선박은 해당되는 게 아닌데 그런 걸 소방 대상물 또 그 외에 인공 구조물 막 얘기하는데 기본법에서는 소방 대상물인데 시설법에서는 특정이 들어가요. 특정. 이거는 뭐냐면 소방 대상물 중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라고. 이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을 무슨 차이가 있어? 특정한 건 특별한 거냐? 어떻게 특별한 거냐? 무조건 뭐냐? 소방시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쭉 나와져요. 뭐 노유자 시설부터 해서 쭉 병원이고 쭉 나와집니다.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그래 그때 하자. 또 용품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뭐냐, 이 법의 사용 용어의 뜻은 뭐냐면은 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법, 이제 공사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본법, 좀 지금 하는 거 시설법, 공사법, 위험물관리법, 또 건축법까지 나오는데 건축법은 대놓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이제 뭐 증개충 얘기할 때 잠깐만 나올 거고, 아무튼 간에 이런 바에 따른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단체 책임과 의무란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나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전정책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자, 요거를 지금 보면 요것도 잘 나와집니다. 국가가 화재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서 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갖다가 5년입니다, 이게. 관원을 구성하기가 3년이냐, 뭐 1년이냐. 나와지거든요. 이거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행안부령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기본 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요. 다른 법률 관계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조사.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세무조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특별조사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 찔른 거예요. 저 건물 진짜 좀 불안하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뭐 그래요. 웬만한 건물들 금연이잖아요. 그죠? 금연이잖아. 화장실 담배 피면 안 되잖아. 그럼 담배 연기 올라가면 연기 감지기 돌아가고 삑삑 울잖아. 근데 내가 화장실 갔는데 담배 연기가 막 나. 애들이 막 담배 폈나 봐. 짜증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안 울지? 경보기 작동 안 한 거잖아. 예를 들자면 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좋게 말하면 특별조사고,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누가 찔른 거야. 그러니까 뭐 세무로 치면 딱 세무조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조사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합동조사까지 가면 거기는 작살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특별조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글만 따지면 소방관계법령에 있는 소방 대상물들이 적합하게 잘 설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주거에 관해서 집은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집은 주거니까 집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 있고 사무실용 오피스텔 있잖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서 뭐냐, 관계의 성립이 있거나 뚜렷하게 화재 발생 징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워낙에 좀 이렇게 말장난도 많이 치고서 그 다음에 내기 좋은 게 뭐냐면 예외인 경우, 다만 아닌 경우도 많이 냅니다. 문제 보다 보면 그런 문제 되게 많을 거예요. 특별조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음에 뭐 전문가의 참여, 또 그 다음에 방법이나 절차,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와서 이제 뭐 공무원증 제시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그게 있어. 비밀 유지.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특별조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혀 자기네 업무랑 관계없는 이상한 걸 아는 거야. 이게 카메라 보니까 제가 참 얘를 좋은 얘가 많은데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냥 이제 특별 조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빼돌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자기 업무가 아니잖아. 그런 건 비밀 유지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게 범죄 행위가 정확히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예를 들어 세무서에 통보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뭐 사사로운 것들까지도는 일단 뭐라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유지 의무도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별 조사에서 뭐가 이제 미미한 점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조치 명령. 이건 명령이 되는 겁니다. 하세요. 이거 저 시원치 않습니다. 빨리 갈든가 하세요. 명령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냐. 이런 걸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어겼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또 이제 행정상의 제재가 가해지는 거지요. 조치 명령할 수가 있다. 아니, 그리고 명령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불나게 생겼네. 그러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뭐 손실보상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인데 요건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제가 그리고 이게 한번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에. 그래서 요건 제가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지금 뭐냐 건축 허가 등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전산 시스템 붙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이제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또 그 항목이 쫙 있어요. 그것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층으로 가는 게 있고 뭐 층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면적으로 말하는 게 있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혹시나 전산 시스템 그다음에 이게 좀 중복됐네. 아이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게 왜 중복? 아니냐 거꾸로 올리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내가 이걸 안 갖고 왔고서 내가 좀 아니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있었구나 좀 했는데 깜짝이야.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아까 얘기대로 소방 대상물인데 반드시 소방 시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조금 외울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진 기준 지진 얼마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능 위주의 설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정비에 관한 것들 이런 게 좀 나오고. 근데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 그래서 이제 내용 연수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명이죠. 수명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피난시설 방화구역의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그래서 이제 보면은 피난 계단 같은 게 있고 또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의 그 뭐는 갑종 방화문 갑종 을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 불을 막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임시 소방 시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설은 다 올라간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0층까지 뭐 지고 올라가냐? 임시 엘리베이터 설치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건 뭐냐? 공사하면서 여기에 이제 소방시설 다 할 거란 말이야. 뭐 연결살수부터 시작해서 뭐 다 뭐 위에다가 급스탑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없으니까 그냥 해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이게 짓는 중에 화재 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소방시설을 하고 하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요거는 그냥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또 좀 있고 그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기본법에 안전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방염이 들어간다. 방염.
이 방염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고, 잠깐만. 이 염자가 한자로 이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불화자가 두 개 있잖아. 이게 불꽃 염자야. 화염 그러잖아, 화염. 그럼 방염 뭐냐? 화염을 막겠다 이 말 되거든요. 이제 방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소방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품. 은 방염 성능 기준에 이상할 것으로 다 이걸 이제 방염 대상 물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합격한 걸 쓰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가 나는 경우가 거의 다 왜 사망에 이르릅니까? 유독가스죠. 아니야말로 타서 죽지 않습니다. 유독가스죠. 그래서 이제 뭐 불이 붙으면 안 되고 또 혹시나 나더라도 지금 뭐냐면 유독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방염이라는 건 뭐냐면 불 붙지 않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커튼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방염에 관한 이야기, 성능 검사,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그래서 뭐 안전관리에 관한 얘기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기본법에 비해서 유난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법이 지금 무슨 얘기인데 설치 안전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10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지하구가 있고 지하가가 있고 지하상가가 있어. 지하상가는 익숙하잖아요. 그 지하가가 있다고. 지하도가 있고. 지하가하고 지하상가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잘 안 써. 지하상가는 상점만 있는 거고 지하가는 사무실이 좀 많이 있는 거야. 스트릿이야, 스트릿. 거리 가짜라고. 지하도는 뭐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지하도. 근데 지하구가 나와. 지하구가 이게 뭔지 알아? 여기, 아이씨. 여기 앞에 써놨네. 그것도 좀 됐는데, 전화국, KT 전화국 과제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하수구가 뭐니, 하수구? 상수구란 말은 없지. 우리가 올라온 물, 깨끗한 물 상수고 버리는 물이 하수란 말이야. 그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라고. 하수구, 전력구, 통신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큰 그냥 그래서 사람 다니는 길은 아니야. 그게 지하구야. 그래서 통신구도 있고 뭐 전력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하구라 그래. 그래서 지하구가 뭐냐? 그럼 그냥 하수구를 떠올리면 돼. 하수구, 지하구. 그러니까 다 지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라고 같이 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KT 화재가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통신구 쪽에서 이제 화재 발생해갖고 이제 크게 한번 막 통신 핸드폰 안 터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구가 있다. 한번 이런 거 쭉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공동의 소방 안전관리.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뭐냐? 행안부령으로 정한 따라 뭐냐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상이 뭐냐? 고층 건물인데 층수가 11층, 이것도 11층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럼 20층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0층 냈더니만 학생 질문 온 거야. 11층 이상인데요. 그럼 12층은 안 되는 거야?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1층 이상 그랬잖아요. 여기 지하가 나오네, 지하가. 지하가, 지하상가, 지하도, 지하구 구별하라는 거야. 이런 데는 뭐냐? 안전관리자를 하나 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오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 자꾸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뭐냐? 근무자도 있고 거주자도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은 훈련 좀 하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 뭐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해라. 그러면서 출입할 사람을 안전장소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도 포함시켜라.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쓱 보는 겁니다. 다 외우시는 거 아니. 지금 뭐 외워도 못 외우는 거고, 또 뭐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가 들어가 있고, 또 자체 점검은 이렇다라는 거. 자, 또 우수, 뭐, 그래요. 좋은 거는 상도 주라,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장 거의 다 가네요. 이번에 시설관리사가 있어요. 시설관리사. 안전교육사 말고 시설관리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 시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사가 됐을 때에, 근데 이제 뭐 보면은 뭐, 이런 건 그냥 룰로 보시면 되는 거고, 증도 받아야 돼. 이게 한번 언젠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한번 관리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관리사가 있어. 근데 여기서,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셔야 된다, 요거. 이거 안 되는 거야, 관리사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은, 그쵸, 부정행위 나오고 결격사유로 나와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게 5년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5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2년으로 줄었습니다.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야, 그냥. 근데, 2년이고 1년이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결격사유, 또 이것도 뭐 비슷하죠, 다, 안전사나. 자격의 취소 정지. 이게 이 중에서 참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격증 임대가 있어요, 이게. 거짓이나 뭐 부정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거. 잘 나와.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일설에서는 조금씩 있긴 있나 봐. 정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 거 당연히 점검 업무로 제도 성실하게 안 했다. 이런 사람들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잘 나와요. 자, 시설관리,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시설관리업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은 이 건물에 그러면 하다못해 요즘에 청소도 다 알아서 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렇듯이 청소 영역이 있듯이 소방시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건물주가 맨날 와갖고 이거 대란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업체에 맡긴단 말이야. 그걸 대행해서 관리해주는 업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업이 뭐다부터, 그래서 등록에 관한 이야기부터 쭉 나와 있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결격사유도 있는 거고, 또 만일에 이게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신고하라라는 얘기. 또 지위승계, 사장이 죽었다. 그럼 뭐냐? 그걸 갖다가 여기 나왔네. 상속인 이런 것들 승계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아니면 뭐냐? 팔았어. 회사를 팔았어. 그럼 A 사장이 B 사장이 팔았거든. 그럼 이제 이것도 지금 그 양수한 사람이 이제 승계를 받는다라는 거. 또 설립, 합병한 경우 이런 일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또 점검 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대해서. 그 무슨 얘기냐? 아니, 업자가 이걸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능력도 없는 거야. 관리사도 영 날탕이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점검 능력의 평가 공시 등이 나온다. 또 실명제. 하다못해 요즘에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청소도 이렇게 관리자 누가 며칠 날 했다 그거 다 사인하잖아요. 그죠? 실명제가 들어간다라는 거. 또 이러면은 등록 취소되고 영업 정지돼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영업 정지, 사실은 이제 영업 정지가 좀 약한 거고 더 세게 맞으면 등록 취소되는 거죠. 이제 나쁜 짓 한 거겠죠, 이런 얘기도 다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좀 지켜라, 이대로 해라 라는 거고, 또 거꾸로는 뭐냐면 그 법에 적용될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에 가까운 아주 사촌 이런 친척들 하면은 그래도 좀 누가 있으면 도움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 법조인, 쉽게 말하면 의사나 변호사 있으면 좋다. 좋을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뭐냐?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된다. 왜? 아프지 말고 죄 짓지 말라는 얘기죠. 안 아프면 의사한테 득볼
뭐 의사 덕볼일 없고 죄 짓지 않으면 변호사 덕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법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한 경우에 그러기 전에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세요라는 건데, 그럼 반드시 모든 법은 뒤에가 뭐 있겠어? 벌칙 있다 그랬잖아.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정말 잘 사는 게 아닌가. 예. 법규 설명서 법 없이 살랜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거 6개월 동안에 이런 거 뭐 있어 그냥. 예. 과징금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용품의 품질 관리. 저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있다. 또 형식 승인 다 있어요. 그래요. 하다 더럽게도 많네. 이제 보칙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봤고요. 일단은 지금 이거 뭐 OT가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이거 요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이건 OT 두 컷으로 끊어가야겠네요. OT인데 그냥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잠시 물 한 잔 먹고 이번에 이제 공사업법하고 위험물 관리법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끊어갈게요. 콜. 자, 이거 뭐 OT를 두 시간에 걸쳐 하네요. 자, 이제 공사업법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 관리법이 남았는데, 요건 좀 제가 좀 빠르게 그냥 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개론에서 본 것처럼 이번 전체를 보면서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게 나왔는가,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업법입니다. 이제 업자법이죠, 업자법.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무슨 얘기냐. 소방시설 할 때는 이 룰에 맞춰서 해라는 게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만 잠깐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더라. 그래서 소방시설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좋은 말들이겠죠. 또 소방기술을 진흥시킨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업자법이다. 그래서 뭐 시설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설계, 시공, 그다음에 하나 또 뭐 있을까? 4개야. 그렇지. 설계, 시공, 감리까지였는데 하나 추가된 게 방염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가지가 이제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쵸? 시설, 보통 이제 시설공사법 시공하죠. 그리고 이제 방염 돼 있다. 뭐 업자 얘기, 또 감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다라는 걸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인데 이제 뭐 하도금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소방시설 등 관련 주체 책무,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과 의무다. 그래서 이제 뭐 청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런 걸 뭐 기준 등을 정해서 보급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청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 그냥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무가 되기 때문에 아까 큰 틀에서 보는 건 시도지사가 하는 거, 주로 돈 문제 이런 거 되는 거고, 기술 관련되는 건 주로 청장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업에 대해서 뭐 등록 관계 이런 건 뭐 거의 잘 안 나와집니다. 등록에 관한 이야기, 또 이러면 등록이 안 돼요라는 거, 결격 사유들이 또 몇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사항이 달라졌던 변경 신고하라, 또 휴업 폐업하면 신고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위 승계, 요것도 아까 이제 뭡니까? 설치법에서는 마찬가지 되는 거죠. 사망한 경우에 상속원이 지위 선다. 또 이제 팔았다, 양도했다,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운영에 관한 이야기, 당연히 뭐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공사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쪽 얘기는 이제 주로 보면은, 약간은 좀 뭐랄까, 그냥 약간 절차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도금 얘기도 한번 나올 거예요. 뭐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등록 취소, 아니면 영업정지 더 심해지면 등록 취소돼요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되게 많습니다, 내용은요. 근데 뭐 실제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뭐 아주 귀탱이 있고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어쨌거나 보기는 봐야 되는 거고. 뭐 시설 공사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예, 설계해서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할 때 뭐냐면 착공신고부터 해라. 예. 이게 지금 집 짓는 게 아니고 소방시설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착공신고도 하고 또 완공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나와요. 하자보수. 그래서 요번에 요게 이제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요. 이거 당연히 또 그거 해줘야 되는 거죠. 딴 것도 아닌 거고 소방시설인 건데, 스프링클러 알고 보니까 문제인데 작동 안 되네. 그러면 당연히 보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 나중에 합시다, 이것도. 이런 얘기. 또 감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지난번 이천 폭발 사고에도 보면 이제 감리가 똑바로 있었냐. 감리자가 똑바로 있었다면은 이제 그 어디야. 이게 하도 이제 겹쳐 있다 보니까는 기본법에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공사하면서 막 신나 알지 신나. 정확한 명칭은 thinnер. 근데 그냥 우리 신납니다. 휘발성 액체예요. 뭐 이제 페인트 타 쓰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막 입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용접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두고 가연물 같은 경우는 10m 밖에 둬라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뭐 당시에 이제 사고 터졌을 때에 그거 다 지켜서 누가 현장에서 하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감리를 똑바로 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런 사고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감리.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뭐 감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설계대로 시공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거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똑바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감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은근히. 또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눈 감아주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 감리원에 관한 이야기, 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감리 결과의 통보. 그래서 이제 만일에 문제 생기면 뭐냐? 설계는 똑바로 된 거야? 설계가 똑바로 됐는데 왜 이래 됐어? 그러면 시공이 시원찮았네? 그러면 시공할 때 감리는 뭐였어? 이게 줄줄이 낚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염의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금 얘기가 좀 나와지는데 이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이걸 이제 도급을 할 때에 해당 시설업자에게 도급하라.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뭐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한다라는 거. 다른 업종의 공사랑 분리해서 정확하게 해당 업자에게 하라는 거.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고. 또 이제 보면 여기 좀 하나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요게 하나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봐.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시설 공사의 도급 금액 중에서 하도급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대해서는 금액을 남길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뭐야 돈 안 내놨네? 근데 적어도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지급해야 돼. 근데 뭐 누가 못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적어도 뭐냐 임금에 대해서만큼은 압류 못 한다는 거야. 이건 그러는 게 맞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조항이 되고 있어요. 도급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 노임에 대한 압류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참,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뭐 이제 제한은 이런 경우는 하도급이 안 돼요라는 걸 이제 뭐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의 지급들. 이런 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공사업자에 관한 얘기. 뭐 15일에는 선급금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자료 공개도 있고 그다음에 도급 계약의 해지 그다음에 감리 제한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워낙에 좀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제목만 쓱쓱쓱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또 설계 감리업자의 선정 관계 그다음에 종합 시스템의 구축 기술자의 의무 뭐 당연히 의무인 거니까 이제 뭐냐면 정확한 명칭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이걸 그냥 시설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읽으려니까 좀 이빨이 아프네. 그래서 뭐 여기 자격수첩 얘기 나와집니다. 요거 자격수첩 요것도 나중에 한번 문제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자격수첩도 있고 경로수첩도 있고 당연히 임대는 안 된다는 거. 뭐 기술 경력의 인정 같은 거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뭐 실무 교육도 나와 있고 이제 협회 나와집니다. 협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칙 나오고 권한의 위임. 청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청문이 어떤 경우냐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들어보는 겁니다.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청문. 그래서 이게 청문 대상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권한의 위임 위탁 같은 것도 언급이 돼 있고, 아따 수수료 뭐 이런 거 뭐. 교육비 내라 돈 내야 되지 뭐. 또 공무원의 의제, 벌칙시, 뭐 벌칙 얘기 쭉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업법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가면 이제 벌칙이 나온다라고 돼 있고, 뭐 벌금 얘기, 과태료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면 위험물의 경우에 이제 제조소, 그 다음에 저장, 취급, 운반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안전관리자 어떻게 돼 돼라는 게 이제 크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돼 있고 정의가 돼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조금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물의 종류별로 이제 지정 수량이 좀 있다. 요거는 한 번씩 나와집니다. 지정 수량. 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다 달라요. 만드는데 그냥 말 그대로 모아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취급소 운반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적용체외, 또 국가의 책무. 그래서 이제 뭐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이런 거는 안 돼요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군부대 얘기 좀 잘 나와집니다. 그래서 임의서 저장 취급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군부대에서는 이제 가는 건 좀 봐준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또 넘어갔네. 거꾸로 눌렀네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시설 설치 및 변경. 그래서 이제 위험물 시설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사항인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나오는데요. 신고하고 허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허가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신고는 하고서 이렇게 쓰다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허가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군용 위험 시설물, 특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용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걸 좀 언급을 하고. 탱크 안전 검사인데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이제 좀 내용이 굉장히 긴데, 이게 어떤 게 나왔냐면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이 나와지는데, 쭉 읽어보시면 어디 가면은, 써보자. 이게 행안부령인데,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이게 안전검사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여기 한번 나온 적. 완공검사, 위험물 제조소, 또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예요. 라는 거. 또 14일에, 옛날에 15일 한번 나왔고, 야, 진짜 이 생양아치 문제가 있냐고, 그냥 요걸 한번 봐가지고 한번 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14일이면 2주거든요. 근데 15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진짜. 선대 이것도 설치 허가의 취소 사용 정지. 이거 나쁜 짓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 뭘 어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가 막 변경했다. 완공검사 받지 않고 막 사용했다. 완공검사 떨어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검사도 떨어지기 전에 했다. 집도 하다못해 준공검사 떨어져야지 입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과징금 얘기, 안전관리에 관한 이야기. 또, 이거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격에 관한 이야기. 되게 기네요. 또 탱크 시험자. 또 예방규정, 정기검사. 이게 자체 소방대가 있는데, 이 자체 소방대가 뭐냐면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은행의 청원경찰. 이 사람이 경찰 공무원 아니잖아. 이 사람이 소방 공무원 아니다. 그래도 니네 위험하니까 불 끌 사람들 대비시켜놔. 자체 소방대 구성해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 소방대가 위험물에서 한번 나와집니다.
운반에 관한 이야기.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반도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여기 오다가 이렇게 내 앞에 차가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그만 유조차 같은 거 있잖아. 뭐 탱크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 보면요. 위험물은 분명히 위험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없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 이제 뭐 운반에 가서 뭐 하다못해 그런 것들도 있고 룰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송, 뭐 감독 및 조치 명령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는 이제 뭐 뒤에 가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일단 제가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 정도로 해서 기본법이다, 설치법이다, 공사법이다, 위험물법이다 대충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번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 기출문제 가지고서 요걸 쭉 한번 보고서 일단은 요거 우리 좀 OT라고 왔는데 이거 뭐 OT가 아니고 수업을 하고 자빠진 것도 아니고 좀 힘들죠? 좀 힘든가 봐. 괜찮아. 저랑 수업하면은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시간에 3번 쉬지 않습니다. 많이 쉬면 2번 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칙 얘기 쭉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기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기본법에서 나왔고, 기본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소방대의 구성원 찾기. 제가 아까 소방역이란 인력과 장비라 그랬고 소방대는 말 그대로 사람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자, 의무소방원이 누구냐 이거? 이게 의방이야 의방. 우리가 의방 하잖아. 군대 의경 있듯이.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의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소방 공무원은 빠졌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답되는 건 니근하고 우리가 다. 이거 문제도 아니잖아 이거 지금. 이런 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법에서 또 나와진 게, 여기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그러니까, 근데 참, 이번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봐봐. 다시 한번 볼게. 이 문제도 그렇고, 이미 문제에서 소방 기본법상에서, 그 다음에 소방 기본법상에서, 이걸 주고 들어갔어. 다 이렇게. 이거 땡큐죠. 그래서 기본법상에서 이렇게 딱 주고 들어갑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죠. 또 기본법상에서, 소방용수시설에서 물어본 거.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설비자가 붙는 순간에, 이거는 설치법으로 가.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또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법에서 또 나온 게, 기본법인데 거기에 시행령은 이제 서브야, 서브. 밑에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시행령까지는 안 넣었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일러 등의 위치, 뭐 구조 및 관리하고 화재 예방에서 이제 짓게 될 사항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내가 참, 내 문제 보고서 이렇게밖에 못 나눴어. 이게 봐봐.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가볼게. 용단이 뭐야? 용접은 알겠는데 용단은 뭐야? 그렇죠. 접합이고 녹여서 붙이면 용접이고 녹여 자르면 절단이잖아. 그래서 붙이거나 자를 때 작업자로부터 소화기는 5m 이내에 두고 그 다음에 가연물은 10m 밖에 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5m, 10m인데 나 이 문제 보고 야, 직경은 파이프 굵기야. 이렇게밖에 못 내나 싶었습니다. 5m, 10m인데 반경이지 직경은 파이프 굵기를 말하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장 올해 나왔던 문제 요번에. 그랬고 역시나 소방 이게 봐봐. 지금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아까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이거는 생활안전활동이 아니야. 그러면 지원활동이냐?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소방이 잘못된 거야. 그럼 관리실에서 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굳이 말하면 지금 뭐냐. 이거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뭐냐. 소방시설의 관계자를 불러서 이거 오작동 했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방대가 가갖고 소방대가 무슨 기술자야?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외우지 않았더라도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정도는 외웠겠고. 이런 문제 나왔어요. 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요. 그랬고, 또, 이제 여기까지만 나왔나? 이게 기본법에서는? 기본법은 그렇게 5개가 나왔네요. 와, 이거 잘 안 나오잖아, 이거 다. 안 나왔잖아. 그리고, 자, 시설법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시설법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인데 요건 좀 내용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봐봐. 증축이라는 게, 개축, 증축이 있잖아요. 증축은 뭐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건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이 붙은 건 뭐냐면, 반드시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증축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올린다 이거죠. 이랬을 때에 이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얘기를 묻는데, 이게 이제 뭐냐.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물 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기준을 잡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층짜리를 갖다가 10년 전에 지었어. 2층 더 올리려고 그래. 그럼 뭐냐? 여기 증축하는 부분, 근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된 거야. 좀 강화가 됐나 봐.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는 김에 먼저 거도 다 지금의 룰에 맞춰서 해라는 거야. 그게 요게 한번 나왔습니다. 요게. 그랬고 또 보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피난 구조 설비로 잘못된 거 찾기인 건데, 여러분 잠깐만, 구조대가 뭔지 알아?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 그렇다고 밑에 있는 에어펌프는 아니다. 왕강기가 있고 사다리가 있고 구조대가 있는 거잖아. 그 이거 뭐냐면 뭐 불났거든요. 내가 피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소방관이야? 무슨 방열 보고 자꾸 나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조명등, 시각 경보기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관. 이게 이제 2년 3년 됐는데 치사기 이런 거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잘 모르죠. 의료 법률 여기서 보면 의료시설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런 뭐냐, 정신병원하고 마약진료소입니다. 이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근데 마약진료소, 까먹었네. 이게 그 경상도 어디에 아마 마약사범들이 주로 있는 병원이 있는데, 경상도 어딘데 까먹었네.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있는데 까먹었네. 전에 한번 TV에도 나왔는데, 하여튼 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뭐 단순 암기죠. 그랬고 또 뭐가 나왔냐? 방해면 없었네.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에 대해서 둬야 되는 거. 그것도 그냥 뭐냐면 이제 면적하고 그다음에 몇 세대 이상 이거 나온 게 있고, 단순 암기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단독 경보기, 이거 외워라 이거. 이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거 이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단순 암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이제 시험 영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 있네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고, 그래서 요쪽에서 5개 나왔고, 그다음에 가진금내기 승인 쭉 됐고, 청원 감독 수수료 이런 건 아유 벌칙.
나중에 벌칙은 좀 외워놔야 돼. 이거는. 한 번씩 나오거든. 이번에도 하나 나와, 헷갈리네. 이번 한번 나오지 않았나? 있었어. 1500짜리, 1000짜리 그거 한번 구별한 거 나왔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공사법에서 보면은, 업자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냥. 근데 우리 쓰는 말로. 왜 이렇게 없지? 그치. 여기서 뭐냐면, 현장 확인 대상물. 현장 확인. 완공공사는 현장 확인 대상, 요것도 이거 뭐 당연히 외워야 되고. 연면적. 근데 여러분들 여기 연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 바닥 면적 말고, 바닥이 100평이고, 10층이면은 1000평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평을 안 쓰고 이제 제곱미터 쓰는 거니까, 요즘에. 연면적은 전체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말고, 다 합친 거. 11층 이상의 아파트, 아닌 거 찾기.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리하는 사람은 감리할 때, 감리가 뭐야? 감독이잖아. 이때, 설계 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이걸 누구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그러면 뭐냐? 일단은 적어도 뭐냐? 누구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이건 당연히 업자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얘기느냐? 청장한테 알려? 본부장한테 알려? 건물주한테 얘기해. 얘 똑바로 안 해요. 그걸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인에게.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야?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상식이죠. 거의 상식. 진짜. 약간 뭐 단순 암기로 외워야 될 거 외우는 거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도급에 관한 얘기. 근데 그냥 한번 가볼까? 공부를 아직 안 했지만 그냥 한번 그냥 볼게. 도급에 관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찾긴 건데 답은 3번이에요. 도급을 받은 자는 자, 한 번만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근데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전부가 되면 안 돼. 일부야, 일부. 야, 전부 다 맡기면은 내가 받아서 얘 다 주고서 그럼 뭐냐? 내가 10억에 받아서 너 5억에 나 중간에서 5억 딱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부야, 일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개거품 물어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 자, 이런 얘기들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벌써 다 됐나,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뭐, 인화성, 인화점, 발화점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 이것도 뭐, 공부하시면 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 봐봐. 그냥 느낌상 위험물 안전, 이게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있는데, 문제는 보면, 지정 수량이다 하면 종류별로 뭐 1류냐, 2류냐, 3류, 4류냐에 따라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의 수량을 말한다. 자, 이게 왜 틀렸어요? 최대가 아니죠. 최소지, 최소. 그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뭔지 알아? 자동으로 가는 거, 자동으로. 아이고, 우리 지금 오셨어요? 아이고, 조금 늦었네. 오케이, 앉아요. 앉아.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 2개 나왔나? 3개 나왔나? 그래서 요것도 나왔네? 이거 그냥, 날짜. 잘리고 나면은, 한 달 이내, 30일 이내, 그 다음에, 14일 이내 신고하라. 단소 남기. 이게 단가? 그런 것 같네.
요것도 하나 있었네요. 기준 다른 거. 이게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야. 당연히 뭐 외우시면 되는 거. 요거까지 가면은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올해 시험이 치루어졌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전체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관계법규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암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외울 때 외우더라도 조금 더 무엇이 합리적인 걸 좀 생각하시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풀이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말장난 무지하게 친다 그랬잖아요. 법조문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구별하라는 거고. 네. 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또 어떻냐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개론하고 많이 물려있거든요. 특히 위험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이제 개론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관리법에서 이거 지정수량 얼마야, 어떻게 하라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묻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을 줄 알면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뭐냐, 귀찮고 하더라도 외울 거 외우는데, 제가 외울 때 외우더라도 순번을 잡아드릴 거예요. 뭐냐,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5번까지만 가면 돼. 또 그 다음에 또 외우는 것 중에도 뭐냐면 특별히 이러이러하다인 건데, 거기서 다만 붙었을 때 예외되는 상황들, 요게 문제 내긴 좋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좀 하다 보면은요 익숙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 OT를 마치기로 하고, 잠시 물 한 잔 먹고서요, 제가 오늘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법규의 OT가 두 타임이다 보니까 개론의 OT를 한 타임만 하기가 아쉬워서, 제가 오늘은 이것도 그냥 OT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한 잔 물 한 잔 먹고 나서요, 꼭 필요한 화학의 아주 기초가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늘 OT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